네, 대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홍보 전에 응원전도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온라인에선 대선 주자들의 이른바 짤방이 화제입니다. 짤방은 재미있는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이르는 말인데요. 대선 주자들의 독특한 표정, 이런 표정들이 담겨있는 사진에 재미있는 설명이나 문구를 달아서 정치 짤방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네, 요새 SNS에서 화제인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다양한 표정이 있는 문구를 얹은 이모티콘 같은 이미지가 SNS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런 표정들 보이시죠?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때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아버지, 어머니 산소가 가까이 있으니 자주 갈 수 있었던 네, 이런 장면들을 포착해서 이모티콘으로 만든 겁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네티즌들의 짤방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캠프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을 향해 달려가는 문 후보의 뒷모습 보이시죠? 이 사진에 재치 있는 문구가 달려있네요. 밥 먹으러 가자. 이미 방금 먹고 왔는데요. 이런 내용이 달려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당 경선이 끝나고 나서 함께 경쟁했던 손학규 전 대표를 바라보는 사진에 이런 짓궂은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만덕산으로 다시 가세요. 이렇게. 합장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사진에는 지지율 상승 기원 메시지를 함께 달아놓기도 했고요. 이렇게 망가지고 웃음거리가 돼도 젊은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면 대선 주자들은 마다할 게 없다고 하는데요. 재미로 소비되는 데 그치지 말고 이 관심이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재미있는 짤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 또 그런 걸 또 준비하셨습니까? 한번 보시죠, 이거. 여기 김정은 사진이 있고요. 도너츠 공장입니다. 도너츠 공장에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도 도너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온 도너츠를 먹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김정은이 여기 있는 거 누가 한 개 빼먹었냐? 이렇게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도너츠를 물고 있는 저런 영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는 게 굉장히 재밌는 사진인데요. 또 후보들 개인한테 또 불쾌감을 드렸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정치인들의 인간적인 면모 또 그 사진에 담긴 한 줄 의미 정도를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고 또 관심을 유발하는 요소니까 너그럽게 봐주시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루 앞둔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현수 기자, 네. 중요 포인트를 한번 짚어줘 보시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같은 요일에 전해드렸던 갤럽 여론조사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다자구도에서 상당히 격차가 있었던 두 후보가 초박빙 양상을 보였는데요. 오늘 그 초박빙 양상이 유지가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문재인 후보 40%, 안철수 후보 37%,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격차는 유지가 됐고요. 오히려 군소 후보들의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마 이제 대선을 25일 앞두고 후보자 등록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로의 결집이 좀 돋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정숙 차장, 근데 오늘 정치권 특히 문재인 안철수 후보 캠프를 보면은 네. 서로 부인 관련 의혹들을 치고받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특히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 관련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여기 이메일을 저희가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2년 전 2015년에 있었던 김미경 교수가 안철수 의원, 당시 의원이었던 안철수 의원에게 보낸, 의원의 보좌관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저의 기차편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에서 여수를 왕복하는 기차편. 당시에 그게 의원 어떤 공적인 일이 아니고 김 교수 본인의 어떤 사적인 일이었는데 표 예매를 보좌진에게 맡겼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강의가 있었는데 강의 자료를 찾아보는 일 같은 것도 보좌진에게 맡겼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를 그만둔 전직 보좌관들이 어제 한 언론에 폭로하면서 알려졌고요. 그 김 교수의 잡다한 일까지 맡아서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 보좌진,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죠. 이현수 기자, 네. 저런 김미경 교수의 사적인 부탁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컸다. 이런 주장인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보좌진들이 안철수 의원실에 채용이 됐을 때는 사실상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정무적인 부분이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컸을 텐데요. 막상 받은 일은 이제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잡다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런 일로 힘들어한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라는 게 그 의원실 관계자들의 전언이었습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의원실 관계자들의 전원이었다. 이렇게 전달만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당 내에서나 캠프 내에서 김미경 교수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좀 나옵니까, 최 기자? 뭐 사실 제가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는 김미경 교수에 대해서 뭐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안철수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자주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안철수 후보의 문제 때문인지 혹은 김미경 교수의 문제 때문인지는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자주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심정수 차장, 네. 국회의원 가족들이 저렇게 보좌진들한테 개인 업무를 좀 부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좀 종종 있는 일인가요? 사실 종종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월급 주고 그 고용을 해주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들이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히 제가 국회 취재하면서 몇 가지 들은 게 있습니다. 여동생의 무슨 은행 업무 같은 거를 시키는 사람 또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개인 일까지 심지어 이거는 풍문에 그쳤지만은 개 미용까지, 개밥 주는 것까지 시켰다 이런 일까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의 일이었고요. 나중에 굉장히 지탄을 받았거든요. 김미경 교수 역시 이게 어떤 업무였는지는 정확히 좀 더 취재가 돼봐야 되겠지만은 사적인 일에 이렇게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을 동원했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덕 고용주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심정수 차장이 말씀을 했지만 지금 어떤 업무 강도였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또 논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죠. 김미경 교수가 이와 관련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현수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가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국민의당 측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김미경 교수가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사과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의 여러 활동과 관련해서 심려를 끼쳤다. 비서진에게 업무 부담을 준 점 전적으로 제 불찰이다. 더욱 엄격해지겠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우선 사과 멘트가 있고요. 그리고 비서진에게 업무 부담을 준 점이라고 봐서는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우선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심 차장, 개인적인 일을 국회의원 가족들이 맡기는 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이례적인 일이라고 심 차장이 말을 했는데, 네. 자, 지금 김미경 교수의 반응, 업무 부담의 경중 이런 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사과를 하는 모습, 이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어떤 연유가 있을까요? 어제 이 보도가 나온 게 어제 저녁 한 8시경인데요. 거의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김미경 교수가 이렇게 즉각 내 불찰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과연 이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곧장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기정사실화 할 텐데요. 안 후보 측에 정말 너네 도덕적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민심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럴 줄 알았다. 그거 잘못 시인하는 것 봐라.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는 좀 향후 여론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여론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제가 보기엔 이런 것도 감안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기했던 딸 안설희 씨 의혹에 대해서도 곧바로 해명하고 나서는 모습이 보이는데 의혹이 제기되는 건 빨리빨리 치고 가겠다 이런 의도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특혜 채용 의혹을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쟁점으로 삼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특혜 채용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인이 서울대 융합대학원에 가는 것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부인을
서울대 교수로 임명하도록 요구했다면 저는 이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안철수 후보가 직접 요구했다는 데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유라 씨가 이대에 부정 입학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특혜 채용 의혹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대선 주자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 관련 의혹도 대선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는다. 이런 특징을 잡고서 민주당이 공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현수 기자, 네. 민주당으로선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족 쟁점, 가족에게까지 검증을 하는 부분이 사실 짧은 기간 동안 대선을 치르는 이번 대선에선 좀 영향력이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문재인 후보 아들의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 김미경 교수의 특혜 채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 교문위를 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가 나름 중요하고 또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부인 권양숙 씨와 관련해서 부인 권양숙 씨의 친정이 빨치산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받은 적이 있었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해서 모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저 연설 모습 굉장히 상당히 당시에도 인상적인 연설이었었죠. 자, 오늘 김미경 교수가 직접 해명하고 나선 것도 저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공법을 벤치마킹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신정수 차장,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고급 명품 의자 네.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네. 이게 600만 원이다. 50만 원 주고 샀을 뿐이다. 그런데 가짜 짝퉁도 60만 원 줘야 된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정말 의자 가격이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012년 대선 때 그 서재에서 찍었던 영상이 그 영상에 등장했던 문재인 후보가 앉아있던 바로 의자인데요.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그 딜러 업체가 판매하는 정가 원래 가격이 한 9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900만 원 정도. 이게 워낙 유명한 모델이고 지금 의자의 발판까지 이렇게 따로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워낙 유명하고 그 입소문이 많이 난 제품이다 보니까 짝퉁도 널리 퍼져 있는데 이 모조품도 비쌉니다. 모조품도 60만 원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의자의 진짜 가격이 얼마인지 그 당시 얼마를 주고 샀는지 김정숙 여사가 매번 말을 좀 바꾸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말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명품 가구의 숫자, 저 의자 하나뿐만이 아니다. 15개나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정말 의자의 가격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자, 처음에 이 영상이 공개된 다음에 눈 밝은 네티즌들이 저 의자 엄청 비싼 거다. 1000만 원짜리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김정숙 씨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발품 팔아가지고 30만 원인가 50만 원 헐값에 산 의자다. 그렇게 비싼 명품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품 파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모델하우스에서 산 것이다. 이렇게 또 알려지면서 그 다음에 말을 바꿨습니다. 지인에게 모델하우스에서 전시해놨던 가구를 싼 값에 산 거다. 한 50만 원 정도에 산 거다. 그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의자 한 개만 산 게 아니고 모델하우스에서 딸 결혼식을 앞두고 의자하고 가구 몇 점을 한꺼번에 샀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다시 이 문 후보의 의자가 또 논란이 되니까 이번에는 받을 돈이 그 지인, 모델하우스에서 그 의자를 판 지인한테 2,500만 원 정도 받을 돈이 있어요. 우리가 꿔준 돈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 가구 받은 것으로 대신 변제를 받고 오히려 가구 같은 걸 워낙 많이 모델하우스나 이쪽에서 산 탓에 1,000만 원을 더 줬다. 다시 말해서 3,500만 원. 그때 그 모델하우스에서 산 가구의 값이 3,500만 원으로 불어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문 후보 캠프 측에서 또 말을 바꿉니다.
2,500만 원 그 채무 부분하고는 상관없는 가구값만 치면 그냥 3,5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다. 제가 지금 설명하던데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뭐 대충 이해는 되는데 굉장히 말이 여러 번 바뀐 것 같아서 복잡하긴 합니다. 의자가 50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뭐 몇백만 원인지는 지금 그 문 후보 측이 내놓은 그 해명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가격보다도 정확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넘어갔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이 안 됐을 거거든요. 옛날에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그렇고 잘못해 클린턴 대통령도 그렇고 잘못도 잘못이지만은 중간에 거짓말해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지탄을 받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거짓말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바꾸기다, 거짓말 의혹이다 이렇게 제기되는 거 참 제가 보기에 한 해 400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또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뽑는 자리인데 저 의자가 1,0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심정숙 차장이 지적한 대로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검증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의자 하나를 놓고 이렇게 계속 시끄러운데 국민의당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600만 원이 넘는 고가 의자 구입이 떳떳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구태여 오락가락 거짓 변명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발품 팔아 샀다. 또 지인에게 5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빌려준 돈 2,500만 원을 가구로 받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본인들이 구입한 의자값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자, 아들, 딸 논란에 이어서 부인들 논란 저희가 계속 좀 이렇게 네거티브적인 면만 소개를 좀 해드린 것 같아서 또 죄송스러운 면도 있는데 그럼 이번엔 플러스 파지티브적인 내용을 한번 거론해 볼까요? 바로 인재 영입 경쟁입니다. 오늘 또 두 후보 측이 공교롭게도 인재 영입 경쟁을 벌였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현철 씨가 문재인 후보로 갈까 말까 고심 중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최석호 기자, 갑니까? 안 갑니까? 모르겠습니다. 아, 왜냐? 모르겠다. 네. 너무 불성실한 대화입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갈 확률이 높은데요. 갈 확률이 높다. 근데 왜 모르겠냐면 김현철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가면 상도동계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도동계에는 또 김동영 의원이 있는데 거기에선 또 국민의당에서 오라고 그러고 하여튼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김현철 씨가 직접 문재인 후보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고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상도동계 의원들, 전 의원들과 모두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PK를 조금이라도 결집시키자 이러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이고요. 호남 동교동계,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국민의당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 대 PK의 완전한 경쟁을 해보자 이러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정수 차장. 네. 지금 최석호 기자가 일단 정리를 해줬는데 김덕용, 김영삼 기념센터장 이사장. 네. 김덕용 이사장의 거취를 놓고 또 지금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옥신각신입니다. 네. 어느 쪽으로 갈 거로 정리가 될까요? 글쎄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근데 제가 조금 전까지 취재를 했을 때는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 마음의 결정을 안 했다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최석호 기자 설명처럼 민주화 운동의 상징 같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 가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정치적인 영향력은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김동용 그 이사장을 어쨌든 새 규합하기 위해서 양쪽 캠프 모두 막판까지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캠프 측의 경쟁이 새싸움이 아니라 통합 경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